당구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30장에서 33장 부도지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은 부도 복원을 위한 복본을 위한 신라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지 30장에서 3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도지 제30장 아름답고 말 잘하는 20살 남자를 뽑아 마랑이라는 직책을 주고 먼 곳까지 순행하게 하였다. 이것을 원행이라고 했다. 혹여나 성생주, 월식주의 옛 땅에 나아가기도 하고 운해주, 천산주의 여러 지역에도 가니 이렇게 다니는 것은 수행하며 도를 전하던 옛 부도의 제도를 이은 것이었다. 동해 바닷가에 피해 산지 1000년 정도가 지났다. 부도에 모여 제사 지내고 시장을 열어 교역하지 못하니 왕래가 오랫동안 끊어졌다. 나라를 세워 서로 전쟁하고 쟁탈하는 풍조가 세상에 만연해져 모든 종족들이 각자 나라를 칭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싸우는 일이 반복되니 결의가 서로 찢어지고 나누어져 말이 잡다하게 변하였다. 천부는 잊혀지고 설사 아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형태가 변하여 소리가 다르니 마랑들의 이러한 원행이 매우 어려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마랑들은 머나먼 원행에서도 뜻을 굳건히 지켜내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 기풍이 진실로 호탕하고 고매하였다. 장학에도 귀환을 하면 반드시 직책을 주어 임명하고 천문, 지리, 역법, 수학, 박물학을 익히게 하였다. 이것은 곧 선조의 시대에 세상이 평화롭게 서로 통한 것을 본받아 하나의 법으로 세상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소부도지 제31장 서라벌의 도읍을 세운 지 3세대가 지나고 100년 정도가 되었다. 세상의 흐름이 크게 변하여 바깥의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때에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행사하게 하자는 논란이 일어나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씨 세력입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법이 천부를 밟게 하니 비록 지금이 어렵다고는 하나 잘 지키고 방비하여 보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어찌 거짓된 도에 굴욕을 당하는 것을 참아내어 스스로 소인배가 되고 이치가 어그러지는 지경에 빠질 것인가? 이와 같다면 의롭게 자결하여 후세에 참된 도를 뚜렷하게 전해주는 것이 고통이 없고 편안할 것이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석시입니다. 외세가 긴박하여 파동이 격심하니 어찌 굳건히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인가. 담장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서로 반대하여 시끄러움이 그치지 않는데 어찌 지켜내고 보존한단 말인가. 일이 이미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으니 그들과 함께 뛰어 쫓아가 부강해진 연후에 선조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족이 거짓된 도를 따라 미쳐 날뛰어 장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우리가 지금 자멸하면 참된 도를 누가 밝게 비춰줄 것이며 후세에 누가 있어 이것을 알 것인가. 만약에 튼튼히 지켜서 보존하더라도 오래 고립되면 1000마리 새 중에 1마리 백로가 되어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도가 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장차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다 옳지 못하다. 오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세우고 왕을 존귀하게 여겨 그로 하여금 대권을 행사하게 하고 군마를 호령하게 하며 파죽지세로 전진하여 옛 부도의 땅을 모두 회복하는 것이다. 부도를 다시 세우고 그 뿌리를 명시하면 세상의 모든 종족이 비록 완고하나 반드시 각성하여 깨어나 근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소부도지 제32장 마침내 대중의 여론이 결정되었다. 여론이 나라를 세우고 국왕에게 권력을 위임하자고 주장하는 석시에게로 갔다.
석씨는 동쪽에 있는 부도의 작은 성에 유배된 자들의 후예로 대대로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었다. 체격이 크고 지략이 있어 남해씨가 딸을 주어 아내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 자리를 이어받아 탈해왕이라고 칭했다. 탈해라는 것은 지키고 보존하는 속박에서 풀고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나라 이름을 설화국이라 하고 창과 방패를 사용하여 관내를 평정하였다. 병력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나중에는 배척당하였다. 대중의 뜻이 지키고 보전하자는 박씨에게로 다시 돌아가니 박씨가 계승하고 왕국이라 칭함을 폐지하였다. 4세대가 지나 대중의 뜻이 다시 석씨에게 돌아갔으나 무력으로 정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석씨가 무력으로 정벌하지 않겠다고 대중에게 약속하고 계승하니 그가 벌휴씨였다. 벌휴는 정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석씨가 4세대를 이어오는 동안 또 무력으로 정벌을 하니 대중의 뜻이 중간 입장에 김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원래 부도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따뜻하고 겸손하며 덕이 두터워 지마씨가 손녀딸을 주어 아내로 맞이했다. 이때에 자리를 계승하니 그가 미추씨였다. 이때에 서북 쪽에서 환란이 계속 일어났으나 한 가지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중의 뜻이 다시 석씨에게 가니 석씨가 다시 자리를 이어받고 3세대를 지나면서 정벌하는 일이 많아서 민생을 탕진했다. 이에 석씨가 크게 배척받았다. 중론이 다시 김씨에게 돌아가니 김씨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내려왔다. 자, 30장까지는 박혁거세가 부도의 모든 제도를 이어받아서 제시를 복원하고 달구는 지금의 대구를 달구벌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구에 조실을 열고 율포는 지금 울산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율포에 해실을 열어서 교역하는 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랑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마자에 사내랑자를 쓰지요. 이 마랑은 우리가 현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신라의 화랑제도가 6세기 진흥왕 때 이 화랑제도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화랑의 전신격인 원화라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도지에 의하면 이미 박혁거세 시대 당시에 마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환단고기에는 또 재미난 대목이 나오는데요. 화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에 제13대 흘달 단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3대 흘달 단군 시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술 20년 BC 1763년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다. 우리가 보통 천지화는 무궁화라고 보기도 하고 진달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죠. 근데 북한의 국화는 또 진달래예요. 그 진달래를 개량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 소도가 전국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소도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도는 하늘에 제사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정확하게 인재 양성 기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미혼의 자제로 하여금 글 읽고 활 쏘는 것을 익히게 하며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국자랑들은 돌아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으므로 사람들은 이들을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은 이 제도가 단군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이어서 박혁거세가 마랑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 마랑들이 한 역할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 보면은 성생주, 월식주 이렇게 나오죠. 아주 이런 먼 땅까지 다니면서 이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뭐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중동, 뭐 인도, 또 아프리카 이쪽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이제 순행이라고 하고 또는 순방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마고성에서 황궁씨가 출성을 하고 난 다음부터 황궁씨, 유인씨, 환인, 환웅, 임금씨 이분들이 모두 하던 것들이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류를 깨우치려는 그러한 일, 이것을 이제 순행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마랑들이 이런 부도의 제도를 이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부를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했는데 부도가 이미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교역도 안 하고 어떤 시장도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각각의 나라를 세우고 서로 전쟁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이런 풍조가 이미 세상에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랑들이 가서 천부를 전해도 잘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랑들은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마랑들에게 천문, 지리, 역법, 수학, 박물학 등을 익히게 해서 나라의 귀한 인재로 이렇게 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들이 성공을 100% 하지는 못했지만은 부도의 제도를 이어서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다시 화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30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 32장은 신라가 세계 성씨로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박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박역거세 다음에 석씨가 합류를 합니다. 박씨가 먼저 이제 박역거세가 나라 아닌 나라를 열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석씨가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합류를 하는데 박역거세 이 자손들이 딸들을 줘요. 그러니까는 석씨가 됐든 김씨가 됐든 박역거세의 이 외손자가 되는 거죠. 후손들이 되는 건데 그 내력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삼국사기하고도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박씨 세력, 석씨 세력, 김씨 세력들이 뜻은 똑같아요. 천부를 보존하자.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석씨와 김씨가 언제 신라에 합류를 해서 신라의 지배계층으로 자리매김을 하는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에 나와 있는데요. 석씨는 동쪽에 있는 부도의 유배된 자들의 후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씨가 딸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씨가 박역거세 이후로 3대가 갑니다. 박역거세는 이제 거서관이라고 하고 거서관이라는 칭호는 딱 한 번만 썼어요. 그리고 남해씨가 있는데 남해 차차웅, 이 남해왕을 차차웅이라고 불렀는데 차차웅도 이 남해왕 때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차차웅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 무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3대 유리,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호칭이 오랫동안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석씨가 석탈해지요. 이 석탈해가 체격이 크고 지략이 있어서 남해씨가 딸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대 남해차차웅의 사위인 거죠. 그래서 신라의 하나의 지도계층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탈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부도지는 이 벗어날 탈자에다가 풀해자 이렇게 쓰죠. 바로 벗어나고 풀려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박씨 세력은 이 천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잘 지키자. 거서관이 이제 서방을 방어하는 수장, 방어장이라는 뜻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서방의 잘못된 도, 오행의 도, 제왕지도를 잘 방어하고 이 천부를 잘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쇄국 정책인 거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한 정책을 썼는데 4대 탈해 이사금이 빗장을 풀고,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풀고 세상이 다 제왕지도를 한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뒤떨어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해왕에게 이제 권력을 주게 되는데 탈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쇄국 정책을 푼다 라는 거죠. 빗장을 풀고 세상에 발맞추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같이 뛰어들어서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부도지에는 창과 방패를 많이 사용해서 관내를 평정했다. 그러니까 신라 내적으로 반대 세력을 많이 숙청을 하고 죽인 것 같아요. 무력 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심이 쇄국정책 하는 박씨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씨가 등장을 하는데, 김씨는 언제 오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봐도 탈해왕 때 김씨가 옵니다. 김씨, 김알지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흉노 쪽에서 왔을 거다, 뭐 이렇게 또 요즘에는 많이 얘기들 하시고, 뭐 이제 흉노인인데 한나라에서 있다가 망명을 해가지고 왔다, 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김알지라는 사람이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 근데 김알지는 금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괴이기 때문에 금을 성씨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김씨의 나라가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 역사학계에서 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실릴 일인데 소개를 할 만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고려시대 때 김나라가 있죠. 바로 금나라가 있죠.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고,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가 금나라지요. 금나라가 있고, 이 조선시대에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다시 세우죠. 바로 김나라인데 후금, 이것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청나라의 왕성이 아이신구어로 애신강라라고 하는데 애각신라라는 뜻이죠. 바로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깨닫자, 황실의 성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씨, 금씨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보니까 이런 혼돈이 일어나는데, 김이 금이고 금이 김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청나라의 그런 역사서에도 우리가 신라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일설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 때 경순왕이 이제 왕건에게 정벌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신라가 문을 닫는데, 천년 내려온 이 신라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죠. 이 왕씨에게, 고려에게 나라를 넘기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신라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터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고 김씨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청나라의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이라도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한번 깊이 이런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이제 작은 틀에서만 보지 말고 확장을 해서 한번 역사를 탐구를 해보면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알지가 석탈해 때 이제 신라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도지에서는 지마씨가 손녀딸을 주어서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마씨는 6대 지마 이사금이죠. 이 김알지에게 손녀딸을 줬다. 그래서 이 김씨 세력도 신라의 이 지배계층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씨와 석씨와 김씨라고 하는 세 성씨의 구도가 비로소 이제 만들어지는데,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부도를 보존하고 천부를 보존하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박씨도 마찬가지고 석씨, 김씨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거죠. 먼저 박씨는 처음부터 부도를 복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거죠. 지금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튼튼하게 방비하자, 쇄국정책 튼튼하게 방비를 해서 이 제왕지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자. 잘 보존하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은 우리가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력들이 강경파인지 아시겠죠? 부도지를 저술한 세력이 박씨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천부가 없으면 그 단군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해모수가 나중에 단군을 칭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고주몽, 이쪽에 백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오로지 우리 박씨만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소부도를 지금 완전하게 재현을 했다라는 이제 자부심이 있으신 세력 같아요, 박씨들이. 근데 석씨는 조금 더 열려 있죠. 석씨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 눈이 하나인데 나만 눈이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바른 도라 하더라도 바른 도가 오히려 이도, 이상한 도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빗장을 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을 존귀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왕권을 밀어주자. 한 사람에게 이 왕권을 집중시켜주자. 그러하여금 대권을 행사하게 하고 큰 권력을 행사하게 하고 군마를 호령하게 해서 군사 강국이 돼서 파죽지세로 전진해서 옛 부도의 땅을 무력으로 그냥 다 찾아버리자. 무력으로 부도의 땅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도를 다시 세우고 뿌리를 제대로 보여주면 그때 다른 종족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힘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을 알리자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김씨는 그 중간 입장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씨, 석탈해 네가 해봐라, 빗장을 한번 풀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탈해가 했는데 너무 많은 무력을 쓰다 보니까 배척받았다. 그래서 다시 박씨에게로 정권이 넘어가서 박씨가 다시 정권을 받아가지고 왕국을 폐지를 하고 쇄국 정책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4대가 지나자 다시 대중의 뜻이 석씨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제9대 벌휴 이사금이 다시 정권을 잡는데, 벌휴라고 하는 것은 벌자는 정벌하다, 휴는 쉰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봤을 때 이 뜻을 몰랐는데 부도지에는 이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휴, 정벌을 쉰다. 과거에 할해 이사금이 너무나 많은 무력을 썼기 때문에 다시 석씨가 잡아서 나는 무력을 쓰지 않겠다, 평화롭게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대 벌휴 이사금이고요. 이때부터 석씨가 다시 정권을 잡다가 다시 이제 이분들의 그 습성이 나타나서 무력을 또 과도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에게로 다시 넘어갔다. 김할지의 7대 손이라고 나오는데 미추 이사금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추 씨가 조금 무능하셨는가 봐요. 서북 쪽에서 환란이 계속 일어났으나 한 가지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일을 제대로 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력을 쓰는 석씨에게로 갔다가 석씨들이 3대를 지나면서 또 정벌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17대 뇌물마립간부터 다시 김씨가 정권을 이어받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도지를 정리하신 분이 박재상 선생님인데, 박재상 선생님은 바로 17대 뇌물마립간 시절에 집안에 내려오던 책과 국가에서 대대로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이 부도지, 소부도지인데, 이 위에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33장은 박재상의 평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도지 제33장 박재상의 평론. 오직 근본을 지켜온 나의 민족은 동해바다에 피난하여 살면서 지키고 방어하며 보존한 지 300여 년 동안 중론을 번복하면서도 바깥 세상의 어지러운 바람을 살폈으며 거짓으로 떨어진 세상에서도 천부의 진리로 의연하게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이어온 대중의 여론은 반드시 그 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에 근거하였으며, 역대 우두머리들은 자신이 중론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능히 과격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조절하면서 지키고 보존하여 크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천부의 존재를 들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장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때가 왔을 때 부도를 회복하여 다시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루 평화롭게 통하며
인류가 복본하여 진리를 밝게 증명하면 그 당시에 석씨의 주장이 불행 중 다행을 성취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박재상 선생님은 박씨나 석씨나 김씨나 이 부도를 보존하고 천부를 보존하는 것은 다 근거를 삼았다. 다만 방법론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인데 힘이 있어야 이것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도를 복원한다면 그 당시에 석씨의 주장이 불행 중 다행을 성취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힘을 가지자 이런 것 같아요. 박재상 선생님이 계시던 시절이 뇌물마립간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까지인데 이때가 아주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박재상 공이 고구려에 인질로 있는 왕자를 데리러 갔고 또 일본에 인질로 있는 왕자를 데리러 이제 가서 순절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었냐는 거죠. 요때의 상황이 광개토대왕비에 적혀 있어요. 요때가 이제 광개토대왕하고 거의 동시대거든요. 광개토대왕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외가 신라에 많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경주까지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이래가지고 신라에서 사진을 보내가지고 광개토 호태왕한테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고구려가 정리를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박재상 선생님은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통탄을 하지 않으셨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왕자도 저 고구려에 가 있고 외나라에 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석씨들이 주장한 것이 틀리지 않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좀 석씨들을 변론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부도를 꼭 회복을 해라. 복본을 꼭 회복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바람을 써놓으셨죠. 자, 여기까지가 부도지가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신 박재상 선생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본이 되고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이 시대라고 선택을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복본을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부도지 17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정치제도가 나오거든요. 왕국을 세운다 라는 것과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게 나옵니다. 12강에서도 천웅지도와 제왕지도, 단군과 제왕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왕국을 세운다는 것과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